보신 것처럼 21대 국회 마감 이틀을 앞두고도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대치 중입니다. 대체 연금 개혁 쟁점이 뭐고 근본적 해법이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담임 기자, 연일 뉴스에서 다루고 있긴 합니다만 용어들이 참 어렵습니다. 모수개혁, 구조개혁, 어떤 게 다른 이야기입니까? 네, 모수개혁은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에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겁니다. 소득 대비 내는 돈이 보험료율, 받는 돈 비율이 소득 대체율입니다. 현재 9% 보험료율과 40% 소득 대체율로는 2055년이면 연금 기금이 바닥납니다. 이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서 연금 전반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정부와 여당에선 모수개혁도 중요하지만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네,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혁안은 현재와 대비하면 연금 고갈 시기를 9년밖에 늦추지 못합니다. 다른 연금들을 함께 조정하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도 동의합니다. 9년 밖에라고 하지만 일단 합의된 걸 보면 9년이라도 늦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이후에 구조개혁 논의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구조개혁의 범위가 넓지만 핵심은 기초연금 개혁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인 사람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인데요. 이른바 3층 연금의 1층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이죠. 이 두 가지 연금으로 어느 정도 노후 소득을 보장할지 설계하는 건데 하나만 먼저 개혁하면 다른 하나를 개혁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수치가 세팅이 돼버리면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최적의 모델을 설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죠.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동전은 한쪽은 국민연금, 한쪽은 기초연금이기 때문에 보장성의 설계는 결합시켜서 한꺼번에 해야 된다. 네, 한편에선 모수 개혁마저 이번에 놓쳐서 개혁이 오랫동안 실종되면 그게 더 최악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지적대로 연금개혁 실종된 게 한 17년 됐잖아요. 그럼 벼랑 끝 상황이란 말이죠. 어쩌다 이렇게 개혁이 미뤄진 겁니까? 네, 연금 개혁은 폭탄 돌리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비유됩니다. 매 정권마다 개혁을 할 기회가 있었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흐지부지 됐기 때문입니다. 17년 전 노무현 정권 시절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까지 낮추는 개혁을 단행한 게 마지막입니다. 22대 국회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는데 국민연금 개혁 가능할까요? 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왜 연금 개혁이 필요한지 그래프를 보시면요. 17년 전 개혁 당시엔 2030년 합계 출산율이 1.39명일 거라고 추산했습니다. 이걸 토대로 연금 개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었죠. 예상보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연금 개혁만큼 중요한 민생 현안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삼총사가 출생률, 평균 수명 증가, 경제 성장률인데 그게 다 나빠졌지 않습니까? 40%를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15% 걷어도 재정 안정 달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이 싫어하는 걸 해야 개혁이에요. 네, 개혁이 급하다고는 합니다만 또 마냥 시간에 쫓겨서 할 건 아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개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담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